안녕하십니까.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.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이 떡국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이 떡국은 지방마다 나오는 어떤 재료나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발전해 왔습니다. 저는 오늘 전남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먹어왔던 닭장 떡국을 이용해서 약선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닭장 떡국은 이 토종닭을 이용해야 맛이 이 옛날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토종닭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 닭에다가 집간장을 좀 많이 넣고 푹 구워 가지고 이 육수를 만든 다음에 이 뼈는 발라내고 그 다음에 살하고 육수를 이 항아리에 담아서 밖에 내놨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시원한 밖에다가 내놨겠죠. 그런 다음에 이제 떡국을 끓일 때 이 항아리에 담아놨던 육수를 조금 떠오고 이 간이 좀 강하게 돼 있으니까 이 물을 섞어 가지고 어떤 간의 농도를 맞춘 다음에 떡국떡하고 고명을 넣어서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. 저는 이제 육수를 만들 때 주변에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을 좀 넣어서 이 허리나 무릎, 다리들이 약한 사람들 이 부분을 좀 튼튼하게 하고 또 노화를 예방하면서 허약한 체질을 개선해주는 그런 약선으로 준비했습니다. 그러면은 설날 먹는 떡국에 관한 간단한 어떤 내용을 설명드리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들어가는 재료들 한번 보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토종닭 한 마리 정도 준비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떡국이니까 떡국떡 준비하시고, 그 다음에 대파 한 2개 정도 준비하시고, 이 집간장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만약에 집간장이 없으면은 이제 다른 간장도 괜찮습니다만은 옛날 맛을 느끼시려면은 아마 집간장을 넣는 게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고명으로 쓸 이제 이 계란을 이제 흰자하고 노른자하고 분리해서 지단 붙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김 한 장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구기자는 다른 약재들은 육수 끓일 때 넣지만은 이 구기자는 이 육수 끓일 때 넣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넣기 때문에 이 칸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. 육수 끓일 재료들을 보겠습니다. 이제 먼저 저는 이제 닭을 이제 뼈하고 살을 분리를 했습니다. 물론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끓여도 되는데 이 약재는 조금 오래 끓여야 되고 닭은 또 이 살을 너무 이 통째로 넣고 오래 끓이면은 닭이 좀 퍽퍽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닭뼈에다가 엄나무하고 상기생은 겨우살이라 그러죠. 겨우살이 이렇게 조금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오가피나 오가목 준비하시고 우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외에는 이제 생강 한쪽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팥뿌리 한 2-3쪽 하고 그 다음에 대추 몇 개만 준비하셔서 이렇게 육수를 끓이시는데 육수를 이렇게 한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푹 끓여 가지고 약물도 다 잘 우러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문헌상에 나와 있는 떡국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 떡국의 유래는 최남선이 쓴 조선 상식에 의하면은 떡국은 매우 오래된 풍속으로 상고시대에 신년 제사에 먹던 음복 음식에서 유래됐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.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굉장히 오래된 풍습인 것만은 맞습니다. 또 동국 세시기에 의하면은 떡국은 흰색이다 그래서 백탕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또 떡을 넣어서 끓였다 그래서 떡병자를 써서 병탕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. 동전처럼 얇고 가늘게 썰어서 소고기나 꽁고기를 넣은 후 후춧가루를 양념해서 먹는데 이를 떡국이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 열양세시기에 의하면은 나이를 1살 더 먹는다는 그런 뜻으로 첨세병이라고도 불렀다 그래요. 섣달 금음날 가래떡을 엽전 모양으로 이렇게 썰어서 설날이 되면은 떡국을 끓여가지고 식구 숫자대로 한 그릇씩 먹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.
또 이제 그 우리가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죠. 이 속담은 이제 떡국은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꽁을 잡아다가 꽁고기를 넣고 끓여 먹었다 그래요.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꽁의 어떤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 집에서 키운 닭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떡국을 끓여 먹기 시작하면서 이 꽁 대신 닭이라는 그런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그 설날 꼭 먹었던 떡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설날이 되면은 떡국을 먹어야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그렇게 여겨서 이 설날 꼭 떡국을 한 그릇씩 먹었습니다. 이 떡국을 이렇게 가래떡처럼 이렇게 길게 뽑는 이유는 이제 장수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에서였다고 하고요. 또 이제 떡국을 끓일 때 이제 엽전 모양으로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잘게 썰죠. 이것은 이제 집안에 재물이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였다고 합니다. 또 이제 설날 그 하얀색인 떡국을 먹는 것은 이제 설날은 모든 게 새롭게 시작하는,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좀 깨끗하게 이렇게 새로 시작하자는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. 이 떡국을 끓이는 방법은 이제 집안 형편에 따라서도 이제 좀 달랐는데, 좀 돈이 있는 그런 부잣집에서는 이제 소고기를 가지고 이 맑은 장국을 끓여서 이제 떡국을 만들었다고 하고요. 이 서민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농사의 근본인 소를 함부로 이렇게 잡기가 어려웠겠죠. 굉장히 귀했을 거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산이나 들에 이제 꽁이 좀 많았었는데 꽁을 잡아다가 꽁떡국을 이제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. 또 지방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 끓여 먹는 떡국이 좀 달랐는데, 이제 강원도 지방에서는 두부 만두 떡국을 끓여 먹었고, 경기도 지방에서는 이제 메밀이 좀 나오는 그런 지방이었겠죠. 메밀로 이제 만두를 빚어가지고 떡 메밀 만두국을 끓여 먹었다 그래요. 경북 지방에서는 가래떡을 이제 비슷하게 안 썰고 이제 똑바로 이렇게 썰다 보면 이제 동그란 모양이 나오죠. 그래서 이제 태양떡국이라 그래서 이것을 먹었고요. 또 경남 해안 지방 같은 데서는 이제 멸치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멸치 국물을 끓여가지고 멸치떡국을 끓여 먹었고요. 전남 지방에서는 이제 닭장떡국을 이제 끓여 먹었고, 전북 지방에서는 두부를 넣은 두부떡국을 끓여 먹었다 그래요. 또 그 충북 지방에서는 이 생떡국이라 해서 이제 쌀가루를 익반죽에서 바로 만든 건데 미역을 넣어가지고 미역 생떡국을 먹었고요. 또 충남 지방 그 청양 같은데 구기자가 많이 나는 그런 지방에서는 구기자 떡국을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. 해안 지방에서는 이제 굴이 많이 나니까 굴을 이용한 굴떡국을 이제 끓여 먹었고요. 또 이제 중국에서 하고 좀 가까운 이북지방은 중국 이제 어떤 그런 만두 문화가 좀 들어와서 이제 떡만두국을 많이 끓여 먹었다 그래요. 개성지방에서는 이제 조랭이 떡국을 이제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. 이렇듯이 이제 각 지방에 따라서도 약간씩 이제 떡국 모양이나 만드는 방법이 좀 달랐었죠.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설에 이제 먹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. 잠깐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중국에서는 이제 설날이 되면은 여러 가지 소를 넣은 이 보름달 모양의 그 월병을 많이 먹죠. 선물도 서로 하고요. 이 그 월병 외에는 이제 겨자를 많이 먹는데, 겨자는 이제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만두 모양이 아니고, 이 설날 먹는 그 만두는 이제 양쪽 끝을 말아서 둥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은 이 둥그렇게 만든 것은 이제 그 돈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재물이 그 해에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 빚어 먹었다고 합니다. 또 이제 부잣집 같은 데서는 그 만두를 만들 때 그 속에다가 금이나 은을 넣고 이렇게 빚는데, 이 먹을 때 그 금이나 은이 발견된 그런 사람한테는 1년 동안 행운이 주어진다고 여겼다고 합니다. 또 일본에서도 1년 마지막 날, 이 섣달 금음날이죠. 소바를 먹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, 이 소바는 이제 긴 국숟가락이기 때문에 장수를 의미하면서
또 이제 그 메밀로 만들면은 그 면이 잘 끊어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한 해 동안 있었던 좋지 않은 일은 다 끊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. 또 이제 설날 되면은 오세치라는 그런 3단 도시락을 이렇게 먹는 그런 풍습도 있었고요. 또 일본 하면은 그 모찌가 유명하죠. 모찌는 이제 찰떡인데 일본 찰떡이죠. 이 모찌를 만들어서 그 수호신한테 제사를 올리고 나중에 그 모찌를 이용해서 떡국을 이렇게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. 이 동양에서뿐만이 아니고 이 그리스나 이런 유럽에서도 새해가 되면은 그 케이크에다가 동전을 이제 숨겨놨다가 이제 케이크를 먹을 때 이 동전을 만약에 씹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한 해 운수가 대통한다고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. 이 또 네덜란드에서는 반죽에 건포도나 이런 견과류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튀긴 올리볼렌이라는 그런 그 빵을 만들어 먹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네덜란드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어떤 등불을 기념하고자 하는 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. 이렇듯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제 새해를 이제 맞이하는 풍습들은 나름대로 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 새해에는 이 돈을 좀 많이 벌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은 동서양이 다 같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다시 닭장 떡국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재료의 기미하고 기경을 보겠습니다. 이 재료는 이제 닭고기, 대파, 엄나무, 상기생, 오가피, 우술, 구기자, 대추가 이제 되겠는데요. 성질을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평하거나 따뜻합니다. 이 아직까지 날씨가 추운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따뜻한 성질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. 또 맛을 보면 이제 단맛이 많습니다. 그래서 비위로 들어가면서 이 소화가 좀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매운맛하고 쓴맛이 있습니다. 이 기경을 보면은 이 간경, 신장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제 정열을 보호하면서 허약한 체질을 개선해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재료의 효능을 보면은 이제 닭고기는 이제 육류 중에서는 이제 기운을 보충하는 효능이 가장 강한 그런 이제 재료죠. 이 중초를 좀 편하게 해주면서 허약한 체질을 개선해주고 근거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그 효능이 있습니다. 엄나무는 이제 닭고기하고 결합하면은 가장 맛이 좋다 그랬죠. 간경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풍습을 제거하고 또 경락을 좀 잘 통하게 하면서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고 화지 이 관절 이 통증에 특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지가 좀 불편하고 허리나 무릎이 좀 쉬고 아픈 그런 사람들한테 좋고요. 또 오가목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풍습을 좀 제거하면서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이것도 근거를 좀 튼튼하게 하면서 수액대사를 좀 활발하게 해주는 그런 이 효과가 있어서 풍습성 관절염에 좋고 근육과 뼈가 좀 약한 사람들 또 얘들 좀 늦게 발육이 좀 늦어져 가지고 좀 이렇게 이 걸음이 좀 늦는 애들 이런 애들한테 좋다고 합니다. 상기생은 이제 겨우살이라 그랬습니다. 겨우살인데 풍습을 제거하고 간과 신장 보호하면서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안퇴작용이 있다 그랬습니다. 따라서 이제 풍습성 관절염에도 좋고 또 이제 그 부인들이 이제 하혈하거나 특히 그 임신부가 그 태동불안 그런 어떤 증상을 느낄 때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노화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. 이 우술은 이제 제가 앞에 번초학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. 이 혈액을 이 하체로 잘 이제 내려가게 만들어서 하체를 좀 튼튼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재죠. 또 이제 구기자는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정열을 채워주면서 눈을 좀 밝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간하고 신장, 폐에 음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정열이 부족해서 노화가 빨리 오는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이 재료죠.
배합의 원리를 보면은 이제 군으로 닭고기를 잡았습니다. 이제 닭고기가 이제 주 재료가 되겠고요. 기운을 보호하면서 뼈와 근육을 좀 튼튼하게 하고 허약한 체질을 개선해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. 이 닭고기의 효능을 이제 더욱더 강하게 이제 도와주는 그 신에 해당되는 이제 재료들이 오가모가고 엄나무, 상기생이 되겠습니다. 이런 재료들이 이제 풍습을 제거하면서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고 관절을 좀 편하게 해주면서 노화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또 그 자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제 우수라고 구기자, 대파를 이제 자에 이렇게 넣는데 이것은 이제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이 또 간과 신장의 정혈을 보호하고 노화를 예방해주는 그런 그 효과가 있습니다. 이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맛을 좀 그 좋게 해주면서 약성을 좀 완화시켜주는 대추하고 집간장을 이 사로 잡았습니다. 그러면은 닭장 떡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토종닭을 먼저 뼈하고 이제 살을 분리시킵니다. 이 뼈는 이제 육수를 끓이기 위해서 깨끗이 씻어 놓고 살은 이제 집간장을 넣어 가지고 재워둡니다. 이 뼈에다가 이제 한약재를 이제 넣는데 구기자는 이제 물러지니까 제하고 나머지 한약재하고 대파, 생강을 넣고 약한 불에 한 2~3시간 정도 이렇게 끓여가지고 걸러서 육수를 만듭니다.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뼈하고 살을 이렇게 분리시키기가 좀 힘드시다 그러면은 이 닭을 토막을 내가지고 육수하고 같이 육수 끓일 때 같이 넣고 그냥 끓이면 됩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~30분 정도 끓고 나면은 이제 고기만 건져 가지고 살을 바르면은 좀 더 쉽게 이제 발라지겠죠.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뼈는 다시 집어넣고 이제 계속해서 이 육수를 끓이면 되겠죠. 이 육수가 끓는 동안에 이제 대파는 이제 어슷 썰어 놓고 또 구기자는 씻어서 이제 물에 담가 놓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계란은 흰자하고 노른자를 분리해서 이제 지단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. 이러면 이제 대충 준비가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. 육수가 다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 아까 그 집간장에 재워뒀던 그 닭살을 넣고 한 20분 정도 이 끓여 가지고 식혀서 이 다른 통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떡국을 끓일 때 이제 조금씩 떠다가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죠.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집간장을 조금 많이 넣어서 좀 짭짤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떡국을 만들 때 좀 짜기 때문에 육수를 떠와서 이제 냄비에 이제 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을 좀 첨가해서 이 간의 어떤 농도가 좀 맞게끔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떡국하고 구기자를 넣고 이제 끓이죠. 그래서 이제 떡국이 익으면은 이제 썰어 놓은 대파를 넣고 한 소금 끓이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그릇에 담고 난 다음에 이제 붙여놨던 지단 올리고 이제 김을 이제 올려서 완성을 합니다. 이제 또 이제 뒷편에서 이제 그 사진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진을 보면은 이 위에 있는 이제 사진이 이제 토종닭을 뼈하고 이제 살로 이렇게 분리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은 집간장에 재워놓은 사진입니다. 그리고 이제 아래쪽은 이제 육수를 끓이는 과정인데요. 먼저 이제 그 발라놓은 뼈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제 대파 뿌리, 뭐 생강, 하고 그 다음에 약재들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제 한 2~3시간 정도 끓이다가 이제 걸러 가지고 육수를 만들었습니다. 육수를 만들어서 그 육수에다가 지금 이 간장에 재놓은 이 살을 다시 넣고 이제 한 번 더 끓여 놓은 상태입니다. 이 위에 있는 사진이 이제 닭장국을 끓여 놓는 사진입니다. 우리가 닭장 떡국이라는 말이 이제 장국이라는 의미죠. 닭으로 만든 장국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거의 젤라틴화 되어 있습니다. 식으면은 이제 기름이 좀 있으면 이때 이제 걷어내 주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사진이 고명 만들어 놓은 거고
이제 이 닭장 육수는 이제 옛날에는 좀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좀 짭짤하게 해서 상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냄비에도 좀 넣고, 그 다음에 물 좀 넣고, 떡국떡 넣어서 이제 끓이고, 그 다음에 이제 고명을 넣어서 완성을 하면 되겠죠. 이 닭장국만 이렇게 끓여 놓으시면은 이제 떡국 끓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넉넉하게 이렇게 닭장국 끓여 놨다가 식구 수에 맞춰서 이렇게 떡국 양을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신다라면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설에는 한번 또 이렇게 한번 닭장 그 떡국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렇게 닭장 떡국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여러분들 새해 저희 복 많이 받으시고 이 새해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